선로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대신 비쌉니다. 경제적이든 비싼 거예요. 네, 오늘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란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재를 알리는 설비입니다. 자, 감지기는 열과 연기를 감지해서 수신기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발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경종이 있는데 경종으로 이제 사람을 화재를 알리고, 수동으로 이제 화재 신호를 수신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기는 감지기나 발신기한테 받은 신호를 표시를 해주고 거기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네, 수신기 점검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교류전원에 불이 들어있고 전압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불이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화재는 화재 신호가 받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나머지 이 회로 구역은 경계 구역을 뜻하며 여기서 어디서 불이 났는지 알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정지 버튼, 시험 버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눌려져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지로 눌려져 있으면 스위치 주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불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한번 화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수신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나면 여기 회로 구역에 불이 들어옵니다. 주 계단에 화재가 났다는 가정하에 시험해 보겠습니다. 화재에 램프가 들어오고요. 주 계단 쪽에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경계구역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화재 났을 때의 가정하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도통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통시험 같은 경우는 선로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도통시험 한번 눌리시고 여기 있는 각 구역마다 좌측 실내 한번 눌려보시면 여기 도통시험의 정상,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정상, 주계단 정상, 보조계단 정상, 실내 정상 이렇게 뜹니다. 만약 주계단이 정상이 아니면 주계단 눌리면 단선선으로 떠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 시험도 동일합니다. 눌려주시고 똑같이 지금 제가 좌측 실내에 화재 났다는 경우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화재가 울리고 여기에 화재 신호를 보냈고 발신기 울리고 주경종 울리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동작 시험과 화재 시험을 했는데 지금 제가 누르는 타입인데 타입이 다 달라요. 수신기마다 지침으로 돌리는 타입도 있고 뒤침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니까 사용하기 전에 여기 설명서가 항상 적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정전등으로 전력이 차단돼도 수신기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예비전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비전원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비전원 시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예비전원을 눌러주시면 여기 낮음을 뜨죠. 그러면 이 예비전원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정상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정전이 돼도 20분 동안 얘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출동을 나갔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출동을 나가면 겉으로 건물을 파악할 겁니다. 불이 안 보이고 연기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 명은 수신반을 먼저 가야 돼요. 수신기에 어디 위치에 화재가 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 절대 정지를 먼저 눌리면 안 돼요. 뭐 경종이 울린다 해도 눌리면 안 되는 게 그게 실화제일 수도 있으니까 현장 확인을 먼저 하시고 정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은 위치에 있는 그 층으로 가가지고 화재가 실화제인지 비화제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실화제인 경우에는 소방관처럼 불을 끄고 비화재인 경우에서는 소방관처럼 설비를 작동하시면 됩니다. 자, 비화재일 경우에는 처음에 수신반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무것도 잡지 말랬죠. 한 명은 거기서 화재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화재가 비화재라고 확인됐을 때는 수신반에서는 지금 경종이 울리고 있어요. 부경종, 지구경종, 음향장치는 모두 정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복구로 눌리면 안 돼요. 복구가 눌려버리면 원인을 안 찾고 복구로 눌려버리기 때문에 설령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해도 다시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구 눌리면 안 되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주변에 돌아보시면 감지기를 한번 다 보셔야 돼요. 보시고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 불을 확인해 주시고 얘가 만약에 불이 들어와 작동했다 싶으면 얘만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신반에 연락해 주시고 수신반에서 복구 한번 눌러주세요 라면 수신반에서 복구를 한번 눌릴 거예요. 자, 눌러버리면 신호가 없어져요. 사라질 겁니다. 이게 사라졌으면 복구가 된 거예요. 지금 이 감지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되고, 기기 불량으로 작동했던 오작동 감지기가 있으면 이걸 떼주시고 관기한테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감지기를 교체해라고 말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이제 또 설계가 되니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발신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군가 발신기가 그 층에 눌렸다 하면 여기 발신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신반에 있는 사람은 이 발신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몇 층에 발신기에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복구로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보시면 GR형 복합형 수신기입니다. C형과 달리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P형은 공동 신호로 솔로가 1대로 가요. 그래서 동물이 커지면 솔로가 많아집니다. R형 같은 경우는 중계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유 신호로 쏩니다. 그래서 솔로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경제적입니다. 대신 비쌉니다. 경제적인 게 비싼 거죠. 또 차이점이 있다 하면 얘는 기록 장치가 따로 있어요. 과거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P형 같은 경우도 저장이 되긴 해요. R형 한번 이거 조작 버튼 보시면 P형과 똑같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뭐 정지, 복구 다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은데 이제 복합형이라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복합형 같은 경우는 밑에 기계식 설계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온열수 화전이나 이런 게 다 따로 있습니다. 평상시에 봤을 때는 이제 교류 전원 불이 들어가 있죠. 아까 똑같이 그게 정상적이고 나머지 정지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계식 설비는 전부 다 자동으로 연동으로 다 돼 있어야 되고요. 기가 잡혀 있거나 수동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한번 테스트로 제가 예비 전원하기 뺄게요. 자, 소리가 나죠? 전체에 한 개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고장, 예비 전원. 그러니까 다 정리 잡았어요. R형 같은 거는 단선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소리 나요. 그래서 보통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 지금 시스템 이상 떴고 예비 전원 이상 떴어요. 예비 전원이 나왔네 하고 이제 방법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죠. 컬러를 붙이자마자 정상적으로 바로 나왔어요. 이게 R형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만약에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럼 그때 수신관에서 교체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무엇인가의 설비가 정지가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 잡혔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수신기 한번 봐주세요. 보면 자, 뭐 강제 떴어요. 떴는데 전체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템파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템파 스위치 밸브를 잠그면 울리는 스위치입니다. 지금 지하 1층에 템파 스위치가 작동했네 보고 여기 있는 지하 1층 가서 템파 스위치 잠긴 밸브를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물이 넘어가가지고 다시 변사가 될 거예요. 자동 복구했죠. 여기도 보면. 네, 지금까지 자동화재 탐사 설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도 비가 오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오작동이 더 잦아질 겁니다. 오작동한 설비를 잘 조치하셔가지고 멋진 소방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어!